이 영상은 4.15 총선을 검증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당사자들이 승복하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재검표가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서버는 증거 보전 신청 중임에도 가천청사로 이전되었습니다. CCTV는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미설치되었습니다. 등기우편물은 단순 오류라 주장하며 수정작업 중입니다. 투표 분류기 등의 선거 장비는 장기간 선관위가 보관 중입니다. 투표함은 재검표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보관 중입니다. 증거들은 믿지 못하겠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괴짜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올려주는 선생님, 경기에서 일부러 져주는 스모 선수, 도저히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답안지나 경기 성적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5 총선은 어떻게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외 사전투표에 대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관외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관외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외란 주민등록 기준으로 시, 군, 구를 벗어나 다른 시, 군, 구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사람이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은 같은 구에서 투표한 것이므로 관외 투표에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노원구에서 투표했다면 이것은 관외 투표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시, 군, 구 경계를 벗어나 투표할 때 관외 투표에 해당되게 됩니다. 관외 투표를 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지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군인, 집을 나와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군복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의 거주지에서 투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외 투표에 해당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장점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자신의 집을 벗어나 직장 근처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관외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소지와 거주지가 정당한 이유로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나 대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일시적으로 주소지와 다른 장소, 여기서 다른 장소란 시, 군, 구를 벗어나 다른 시군구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장에서 투표하는 직장인 또는 여행객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경우에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관외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통계청에서 인구 등록 센서시 방식으로 전체 국민의 시, 군, 구별 실제 거주 인구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파악한 인구와 통계청이 파악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첫 번째 경우에 관외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한 공부가 되었으면 이제 거주불명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 모든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 갔을 경우에 2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소지와 거주지는 같습니다. 근데 매 분기마다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거주불명자라고 합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정당한 이유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정하여 거주불명자에서 제외됩니다. 거주불명자는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주불명자의 대부분은 노숙자나 미신고 사망자, 실종자, 위장 전입자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거주불명자도 투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투표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울릉군의 사례를 통해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사이트로 들어가서 행정구역을 경상북도, 시군구를 울릉군으로 선택을 하고 조회기간을 연간 2015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선택을 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 결과 2015년 12월 말 현재 울릉군의 주민등록 기준 인구와 2019년 말 현재 울릉군의 주민등록 기준 총 인구가 조회가 됩니다. 이번에는 거주불명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등록 구분을 거주불명자로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회 결과 2015년에 울릉군의 총 거주불명자 수와 2019년 말 현재 울릉군의 총 거주불명자 수가 조회가 됩니다. 이번에는 통계청이 파악하고 있는 실제 거주 인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스 국가통계포털로 들어가서 인구 총조사 인구라고 검색창에 쳐넣은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인구 총조사 인구, 시군구별 인구가 조회가 됩니다. 조회 결과 이와 같은 화면이 다시 뜨는데요. 여기서 행정구역을 전체 레벨 1 선택을 지우고 경상북도를 선택한 후 레벨 2 전체 선택 후 통계표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경상북도 울릉군에 2019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제 거주 인구가 조회됩니다. 관외 투표자 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선거 통계 시스템, 최근 선거, 투개표,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국회의원 선거, 시도를 경상북도, 선거구를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를 울릉군으로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제21대 총선에서 울릉군의 관외 사전 투표자 수가 조회가 됩니다. 이번에는 20대 총선에서의 관외 투표자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 선거, 투개표, 개표 현황, 국회의원 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울릉군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0대 총선에서의 울릉군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는 697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1대 총선의 관내 투표자 수는 890명으로 관내 투표 가능한 인구 751명보다 더 많습니다. 관내 투표를 하는 인구는 1189명에서 75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관내 투표자 수는 697명에서 890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대 총선의 관내 투표율은 58.6%로 전체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60%와 거의 유사하지만 21대 총선의 관내 투표율은 118.5%로 전체 투표율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 수는 1번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의 관내 투표자 수와 2번 일시적으로 관내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수의 합입니다. 따라서 제21대 총선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의 수는 751명인데 반하여 전체 관내 투표자 수는 890명이므로 일시적으로 다른 관내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수가 최소 139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 관내 투표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751명 중 울릉군의 제21대 총선 투표율인 65.1%만큼 투표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관내, 즉 시군구를 넘어 투표한 사람의 수가 402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지리적 제약으로 다른 관내로 이동하여 관내 투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행하는 배편이 존재하나 대부분이 오후에 출항하고 육지까지 약 3시간에서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제20대 총선은 관내 투표 가능 인구 1189명이 평균 투표율만큼 투표했을 경우 실제 관내 투표자 수 697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관내 인구가 관내로 이동하여 투표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다수의 관내 인구 약 402명이 관내로 배로 약 3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여 투표해야 지금의 관내 투표자 수 890명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타 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는 있으나 제21대 총선의 관내 투표 결과는 제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비현실적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타 지역 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컸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관내 투표 가능 인구가 감소한 원인은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군 복무 및 대학생이 주요 연령대인 만 18세에서 만 27세 이하의 인구가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258명 감소하였는데 이것이 관내 투표 가능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제21대 총선은 관내 투표를 하게 되는 전문층의 인구가 258명이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내 투표자 수는 193명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약 4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이며 실거주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비교 결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는 제21대 총선의 관내 투표자 수 890명이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약 110만 표 정도의 관내 사전 투표가 과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내 사전 투표는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선거 당일은 휴일로 쓸 수 있으므로 쉽게 그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추가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이 번거롭게 시, 군, 구 경계를 이동하여 투표해야 하므로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증가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관외 투표를 하는 주된 연령대인 만 18세에서 만 27세 인구가 약 20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사전투표자 수는 반대로 약 98만 표가 증가하여 약 110만 표가 과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는 선거 후 통상 2, 3개월 이내에 공개하던 연령대별 투표자 수를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과대 계상된 대부분의 표는 각 지역구의 30에서 50대 연령의 관외 사전투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게 논란이 되었던 진동면과 울릉군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동면의 경우 인구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았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동일한 관내에서 다른 읍면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을 경우 투표한 해당 읍면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울릉군의 경우에는 관외 투표를 하게 되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인구수보다 관외 투표자 수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울릉군에 사는 관내 선거인이 다른 관내로 이동하여 투표하여 관외 투표가 증가해야 하지만 울릉군의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으로 관내로 이동하여 투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통합선거인 명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투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서명, 손도장 등의 기록이 선거 종료 후 즉시 삭제되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와 관련된 CCTV가 없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선거소별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산장치에 등록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 관리해 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 서버가 교체되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선거인인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합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와의 대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자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관외 사전투표자에 대해 직접 방문, 선거 참여 여부를 대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릉군의 경우 확인해야 할 대상이 890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관외 사전투표의 이런 유사 사례가 약 110만 표 정도 존재하므로 제21대 총선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안한 방법을 지역구별로 직접 수행해 보아 4.15 총선의 이상한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30에서 50대 연령에 해당되는 관외 사전투표에 이상투표가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릉군의 주소지 인구 실태, 배편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진리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건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계속 추적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진실한 사람들을 위해 그림자였습니다.